이 아토피 환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풍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소아 아토피와 성인 아토피 환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풍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풍욕은 사실 흔하게 알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풍욕을 통해서 아토피를 치료할 수 있다고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풍욕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 전에 아토피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거예요. 특히나 소아토피. 소아토피는 사실 치료가 굉장히 무난하거든요. 그런데 이유를 몰라서 치료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소아토피는 일반적으로 유아토피에서 시작이 되는데 태열 혹은 음식의 문제, 알러지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리고 땀띠, 아니면 화장품의 잘못된 사용, 아니면 실내 온도가 너무 뜨거워서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기본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태열이라던가 땀띠가 나거나 뭐 곤충에 물린다던가 보습제를 잘못 썼다던가 아니면 그 습진이 치료가 잘 안 되면서 만성화되는 거죠.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적인 피부염이 생기면서 그게 아토피로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태열에 대한 적절한 치료, 음식물에 대한 적절한 관리, 그리고 실내 온도에 대한 적절한 관리, 화장품 사용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만 잘해줘도 사실은 아토피가 치료가 되거든요. 그리고 아토피로 진행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할 이야기는 뭐냐면 아토피의 원인 중에서 실내 온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실내 온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아토피가 증가한 이유는 뭐냐면 실내 생활을 많이 하면서 따뜻한 환경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토피가 많이 생기는 경우로 볼 수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유럽의 논문을 찾아보면 1970년대에 강아지들의 아토피가 3.3% 정도 있었어요. 근데 1980년대 아토피가 27%나 증가했어요. 거의 9배 정도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그 논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아지들이 실외에서 생활하다가 실내 생활이 폭증하면서 아토피가 증가했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즉 뭐냐면 강아지든 사람이든 실내에서 생활하면서 너무 따뜻한 곳에서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피부 자체에 열 발산이 안 되면서 아토피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뭐냐면 온도 충격이에요. 온도 충격을 막아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너무 덥지 않는 실내 환경을 유지하는 게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풍욕에 대한 이야기. 풍욕은 뭐냐면 바람을 쏘여주는 거예요, 피부가. 그래서 피부의 온도를 낮춰주는 거거든요. 즉 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주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풍욕이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그리고 풍욕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풍욕의 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풍욕은 뭐냐면 한방적으로 보면 폐와 피부가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의 온도를 낮춰주고 피부의 순환을 촉진해줘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피부의 열감을 낮춰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림프순환을 촉진하는 그런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분 풍욕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간신의 뭐 그런 해독작용들을 돕는다던가 이런 것들도 같이 노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주의할 거는 피부, 폐 두 가지의 문제를 순환시켜준다. 촉진해줘서 피부의 열감을 많이 낮춰주고 염증 반응을 줄여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풍욕에서 주의사항 첫 번째 뭐냐면 창문을 너무 많이 열어서 춥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너무 추우면 모공이 다쳐요. 우리가 추운 데 가면은 피부가 막 닭살 돋잖아요. 모공이 다치거든요. 모공이 다치게 되면 피부의 순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아주 미지근한 혹은 약간 시원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기가 소통하도록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풍욕하는 시간이 중요한데 풍욕하는 시간을 정하는 방법은 운동 후 혹은 식후에 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식사 전에 바로 하고 풍욕을 하고 식사를 하고 풍욕을 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식사 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풍욕을 하는 횟수는 하루에 2번에서 3번 정도 하는 게 좋거든요. 아까 했던 것처럼 식사 전에 하는 게 좋으니까 아침에 한 번 하고 점심 먹기 전에 한 번 하고 저녁에 한 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소아나 유아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규칙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회사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하루에 2번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풍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풍욕하는 방법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창문을 열어요. 그래서 바람이 통하게 합니다.
겨울이면 너무 춥지 않게 살짝만 열어놓는 게 좋을 것 같고, 여름이면 활짝 여는 게 좋겠죠. 그리고 바닥에 매트를 깔고 그 위에 눕습니다. 풍욕할 때는 전신을 탈의하는 건데 너무 민망하시거나 옆에서 보일 것 같은 경우는 속옷을 입는 게 좋을 것 같고, 속옷만 입고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다가 이불을 하나 두는 거죠. 얇은 이불, 아주 얇은 이불 하나 두고 시작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30초 동안 옷을 벗고 누워 있는 겁니다. 풍욕을 하는 거고요. 30초가 지난 후에 60초 동안 이불을 덮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30초 동안 이불을 벗고 있고, 다시 60초 동안 이불을 덮고 있고, 그렇게 5세트를 하는 거예요. 그게 끝난 다음에 60초 동안 이불을 벗고 있고 90초 동안 이불을 덮고 있는 거예요. 다시 60초 동안 이불을 벗고 있고 90초 동안 이불을 덮고 있는 거. 이렇게 5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 10세트,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 정도 해주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풍욕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하면 좋은 것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풍욕을 할 때 좋은 게 뭐냐면, 풍욕하는 상황에 누워 있잖아요. 그럴 때 엄마가 아이한테 발목을 이렇게 흔들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발목을 까딱까딱까딱까딱까딱, 반대쪽도 까딱까딱까딱까딱, 발목을 풀어주는 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체 부위에 있는 림프 순환이 촉진되면서 위아래로 순환이 잘 되는 그런 작용을 갖고 있어요. 엄마한테 꼭 풍욕 해달라 그래. 풍욕 알았지? 하루에 2번 정도 하면 돼. 엄마가 잘 해줄 거야. 오늘 이 시간에는 아토피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풍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풍욕은 하루에 2번 정도 하는 게 좋고요. 식사 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0초 동안 옷을 벗고 있고 60초 동안 덮고 있고 하는 걸 5세트, 그 다음에 60초 동안 벗고 있고 90초 동안 이불을 덮고 있는 걸 5세트, 도합 10세트, 20분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감기 안 걸리도록 너무 춥지 않고 덥지 않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보다 좋은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빠잉! 구독과 좋아요는 심쿵. 심유한 침?